2016년 제1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공부를 진행해 왔는데요. 똑같은 문제 그리고 비슷한 내용에서의 출제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다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위주로 계속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확실합니다. 자, 2016년 제1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송전선의 전류가 0.01초 사이에 10kA 변할 때 이 송전선에 나란한 통신선에 유도되는 유도전압은 몇 볼트인가? 단, 송전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유도 계수는 0.3mH이다. 이 문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송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요 옆에 통신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송전선에 0.01초 사이에 10kA가 변했대요. 이렇게 변할 때 이제 자속이 발생을 하죠. 그 자속이 이 통신선을 지나가면 통신선에 전압을 유도시킵니다. 그거를 유도 전압이라고 해요. 그 공식은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 분의 전류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이 공식 어디서 많이 봤죠? 비슷한 거 있잖아요.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 인덕턴스 곱하기 dt 분의 di. 근데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나 같은 역할을 하는 애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를 이렇게 놓고 dt분의 di, 시간의 변화량 분의 전류의 변화량을 해주면 이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 유기 기전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하면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력에서 나오는 유도장애입니다. 통신선에 전압을 유도시켜서 장애를 일으키는 유도장애죠. 자, 문제에서 상호 유도 개수를 줬잖아요. 얘가 상호 인덕턴스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상호 유도 개수 0.3mH이기 때문에 이 mH를 없애주고 기본 단위 헨리로 바꿔주면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죠. 그리고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 문제에서 0.01초 사이, 그러니까 변화된 시간이 0.01초란 얘기예요. 그래서 0.01초 여기다 넣어주고 그 사이에 10kA가 변했답니다. 전류의 변화량. 그래서 10 곱하기 기본 단위 암페어로 바꿔주면 킬로는 10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3 곱하기 10의 2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이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이 문제 영상을 멈춰놓고 본인이 직접 풀어보시던가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복습하실 때 꼭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와 직각 방향으로 자개를 가하면 도체 측면에 정부의 전하가 생기는 것을 무슨 효과라 하는가? 그림으로 그려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흐르고 있는 방향에 자개를 전류와 수직된 방향으로 이렇게 자개를 가하잖아요. 그러면 전류와 자개의 수직 방향으로, 즉 어떤 방향이냐면 이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 방향은 자개와도 수직 방향이고 전류와도 수직 방향이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신기하죠? 이런 현상을 홀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 톰슨 펠티의 재백 효과를 이렇게 설명해 놨긴 했는데요. 우선 이 문제에서는 이 홀 효과 하나만 암기하고 가자고요. 이 문제에서 요거 다 이해하고 가려면 나중에 또 문제 풀 때 헷갈립니다. 우선 이 문제에서는 요 홀 효과 하나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 효과는 또 그림에서 설명드렸듯이 전류의 방향에 직각인 방향, 그리고 자개의 방향에 직각인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그런 효과를 홀 효과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급한 간격 D메타, 면적 S메타의 제곱, 유전율이 세타 파라드 퍼 메타이고 정정 용량이 C 파라드인 평행판 콘덴서에 이런 전압을 가할 때 변이 전류는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1번입니다. 오메가 C 전압의 최대값 코사인 오메가 T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S 면적이고 이렇게 극판이
떨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이런 Vm sin 오메가 t라는 전압을 인가했었을 때 여기서 흐르는 전류, 즉 여기서 전하들이 이동하는 양을 얘기하겠죠. 그것을 변이전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변이전류의 크기는 오메가 C Vm 코사인 오메가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번 인덕턴스가 20mm hen리인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2초 동안에 2A 변화했다면 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유기 기전력 찾아내라는 얘기죠. 이거 1번하고 똑같은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E는 인덕턴스분의 dt분의 di, 시간의 변화량분의 전류의 변화량이죠. 근데 1번에는 이거 인덕턴스가 아니라 상호 인덕턴스를 넣었잖아요. 같은 인덕턴스입니다. 그래서 인덕턴스 문제에서 20mm hen이 줬죠.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 시간이 0.2초 동안 변화했다고 했죠. 문제에서. 그래서 0.2분에 그때 2A가 변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류 2 해서 얘를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0.2V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 간단한 계산 문제죠. 이거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번 한 변의 길이가 L메타인 정삼각형 회로에 전류 IA가 흐르고 있을 때 삼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자, 이 정삼각형에 이게 길이가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은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거 암기해서 답을 찾는 문제죠. 답은 4번입니다.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정삼각형에서는 이런 공식이 나오고요. 정사각형에서는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육각형은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요거 표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정삼각형의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물어보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정사각형의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정육각형의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표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변이 전류 밀도와 관계없는 것은, 자, 변이 전류 뭐라고 했죠? 이렇게 콘덴서가 있을 때 여기에 전압을 인가를 하면, 콘덴서 양 극판에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즉 전하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하는 전하를 변이 전류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변이 전류 밀도는 한 면적당 이 변이 전류의 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6번의 문제는 이 변이 전류의 크기, 변이 전류의 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없는 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변이 전류의 크기는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영향을 받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볼까요? 전개의 세기. 자, 이 콘덴서 약 극판에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에 전기력선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죠? 이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전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와 변이전류,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변이전류의 크기와 변이전류 밀도의 크기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율. 자, 콘덴서 사이에 뭐 있죠? 유전체 있죠. 이 유전체가 전기력선을 전달해주는 비율, 이것을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변이전류의 크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전속 밀도는 전기력선의 묶음을 전속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변이전류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개의 세기는 이 변이전류 주변으로, 변이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주변으로 이렇게 자개가 형성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자개의 세기는 이 콘덴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변이전류의 크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변이전류 밀도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 자개의 세기는 변이전류가 존재하고 나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개의 세기는 변이전류에 영향을 받지만 변이전류는 자개의 세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 밑에 해설은 공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이 문제는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번.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원통 좌표계로 주어졌다. 점 2분의 3파이 0에서 A의 벡터의 회전을 구하였다. AZ 방향의 개수는,
이거 원통 좌표계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구할 때도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가는 문제로 하겠습니다. 예,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8번. 대지면 높이 H메타로 평행하게 가설된 매우 긴 선전화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은? 자, 지면. 예,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H메타 떨어진 이 점에 선전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 선전화와 대지면에 작용하는 힘이 이 높이와 어떤 관계가 있냐, 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 무한 평면과 R메타, 여기는 H죠. H메타 떨어진 선전화 간에 작용하는 힘, 예, 영상력이죠. 이 영상력에 관한 공식을 알고 있냐, 예,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 공식 F는 힘은 마이너스 4파이 입시론 제로 H 높이 분의 떨어진 거리죠. 선전화 밀도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공식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에서의 요 H, 요 떨어진 거리, 이 높이와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되겠네요. 그죠? 예, 여기 분모에 있으니까 얘가 거리가 길어지면, 이 사이 거리, 떨어진 거리가 길어지면 이 작용력은 작아지겠죠. 이 거리가 작아지면 작용력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H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공식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네, 무한 평면과 선전화 간의 작용력, 이 공식.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갈까요? 무한 평면과 D메타 떨어진 이 점전화 간에 작용하는 힘, 뭐죠? 이거 영상력이죠. 이게 Q쿨롱이 존재하면 이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Q쿨롱을 둡니다. 이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데 플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16파이 입시론 제로 D의 제곱분의 Q의 제곱, 단위는 마이너스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한 평면과 점전화 간에 작용하는 영상력을 의미합니다. 영상력, 작용력이죠. 요것도 하나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얘는 점전할 때, 얘는 선전할 때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9번. B 투자율이 800, 원형 단면적이 10cm의 제곱, 평균 자로의 길이가 30cm인 환상 철심에 600회 건선을 감은 코일이 있다. 여기에 1A의 전류가 흐를 때 코일 내에 생기는 자속은 약 몇 웨버인가? 자, 환상 철심, 즉 환상 솔레노이드를 얘기하는 거죠. 이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속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공식부터 한번 찾아내 볼까요? 우선 자속 밀도는 웨버 퍼 메타 제곱으로 나타냈죠, 단위가. 얘는 자속을 면적으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는 자속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고요. 또 자속 밀도는 뮤 H, 이 공식 지금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얘랑은 같습니다. 그리고 자개의 세기는 L분의 그 NH, 건수 곱하기 전류. 이것도 공식이에요. 이것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개의 세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뮤 H, S가 되고요. 요 H, 그 자로의 길이분의 건수비 곱하기 전류라고 했죠. 그래서 요 H를 이렇게 나타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요 자로의 길이 분의 투자율은 공기 중의 투자율과 비투자율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공기 중의 투자율, 비투자율 곱하기 건수비 곱하기 전류 곱하기 면적,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속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을 찾아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하나씩 적어보는 겁니다. 우선 비투자율 800 줬습니다. 그리고 원형 단면적 10cm 제곱 줬고요. 10cm 제곱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지요. 요 센티메타의 제곱은 메타 제곱으로 바꿔줄 때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단위 변화할 때 사용하는 암기하고 가는 내용입니다. 자, 자로의 길이는 30cm입니다. 30cm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죠. 그리고 건수비가 600회 줬고요. 전류를 1A 줬습니다. 얘네들을 다 이 식에다가 적용을 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리고
비투자율 800 줬습니다. 그리고 권수 600회 줬고요. 전류 1A 줬습니다. 그리고 단면적 10cm 제곱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라고 했어요. 메타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줬고요. 이 길이 30cm,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죠. 그래서 얘를 계산기에다 넣고 때려주면 자속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요것만 암기하고 갈게요. 요것만. 자속 밀도는 자속을 면적으로 나눈 값과 같고, 그 다음에 뮤,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와 같다.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개의 세기 H는 요 자로, 얘가 이제 환상 철심에 이렇게 코일을 감아놓은 걸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자로, 요 환상 철심의 가운데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 가운데점을 기준으로 한 이 길이가 이 자로가 되는 거예요. 자로 분의 감은 코일 권수 곱하기 여기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우선 요것만 암기해 주시고요. 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연습해 보시고 요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하나씩 대입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꼭 스스로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숫자가 많이 바뀌니까 식을 구하는 방법하고 풀어나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0번 내부 저항이 R5민 전지 M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지로부터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부하 저항은 몇 ohm이냐? 1번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내부 저항이 R5민 전지 N개를 연결했을 때 그때 최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부하 저항 그 개수분의 내부 저항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거 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도체를 V1, V2의 전위로 충전한 후 가느다란 도선으로 연결하였을 때 그 도선에 흐르는 전하는 그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도체가 있습니다. 얘를 V1, V2로 충전한 후에 가느다란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하량은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전하는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래서 V1의 전위가 높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있을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도체를 이렇게 가느다란 선으로 연결을 하면 하나의 도체가 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전하량은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더하기 얘의 전하량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Q1과 Q2의 전하량을 구한 다음에 전하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하는 Q1에서 Q2를 빼면 여기 흐르는 전하를 알 수가 있습니다. Q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 문제 뭐 숫자를 대입해서 뭐 답을 찾아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냥 공식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번은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갈게요. 이런 내용의 문제에 관한 공식은 C1 플러스 C2분의 C1, C2를 곱해주고 요 두 개의 전압을 빼주는 이런 공식으로 요 사이에 흐르는 전하의 양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이 답이고요. 해설은 이 식을 유도해 내는 그런 과정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거 모르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짜 꼭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해설 쭉 보시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은 답이 1번이고요. 이 해설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꼭 올려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자속 밀도가 10웨버/메다 제곱인 자개 내에 길이가 4cm의 도체를 자개와 직각으로 놓고 이 도체를 0.4초 동안 1m씩 균일하게 이동하였을 때 발생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자, 이 내용도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자속 밀도가 이렇게 10웨버/메다 제곱에 이렇게 자속 밀도가 있답니다.
여기에 길이가 4cm인, 길이가 4cm인 이 도체가 있는데, 이 도체를 이 자개와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0.4초 동안 1m씩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즉, 이 도체로 이 자속을 옆으로 이렇게 끊어가는 거죠. 0.4초에 1m씩. 이때 이 도체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 기전력은 몇 볼트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공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기전력, 유기 기전력 공식,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요. E는 BLV 사인 세타, 자속 밀도 곱하기 도체 길이 곱하기 도체 이동 속도 곱하기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을 찾아낸 후에 우리가 할 일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하나씩 쭉 적어보는 거죠. 자속 밀도 10 웨버 퍼 메다 제곱 줬습니다. 도체 길이 4cm 줬고요. 4cm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죠. 그리고 도체 이동 속도. 이동 속도의 공식은 메타 퍼 세크거든요. 이 메타가 길이를 나타내고요. 이 세크가 시간의 변화된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4초 동안, 변화된 시간이 0.4초예요. 그래서 이 단위를 보고 이동 속도를 찾으면 0.4초 동안 몇 메타? 1m씩 이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도체 이동 속도는 0.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단위는 메타 퍼 세크입니다. 자, 그리고 사인 세타. 이 세타의 각도. 도체를 자개와 직각으로 놓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타는 직각 9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자속 밀도는 10, 도체 길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도체 이동 속도 0.4분의 1 곱하기 사인 90도. 얘 계산하면 이 도체에 발생하는 기전력이 1V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이 공식만 알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죠. 이거 꼭 스스로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3번. 반지름이 3m인 구의 공간 전하 밀도가 1 쿨롱 퍼 메타 세제곱 분포되어 있을 경우 구의 중심으로부터 1m인 곳의 전개는 몇 볼트인가? 자, 이 단위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볼트 퍼 메타예요. 전개의 단위는 볼트 퍼 메타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반지름이 3m인 구가 있답니다. 이 안에 공간 전하 밀도, 최적 전하 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최적 전하 밀도가 1 쿨롱 퍼 메타 세제곱일 때 여기 이 중심점으로부터 1m 떨어진 이 구 내부의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선 구 내부의 전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하량 단위가 쿨롱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쿨롱 퍼 메타 세제곱 최적 전하 밀도, 공간 전하 밀도를 줬잖아요. 여기서 단위를 그냥 쿨롱으로만 기본 단위로 바꾸면, 자, 최적 전하 밀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메타 세제곱 퍼 쿨롱에다가 최적을 곱해주면 그냥 단위가 쿨롱이 되겠죠. 그래서 얘 Q는 최적 전하 밀도, 얘를 최적 전하 밀도라고 하겠습니다. 로 최적 전하 밀도에다가 구의 최적을 곱해줘야 이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전하 밀도 곱하기 구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세제곱. 얘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얘 구의 최적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공간 전하 밀도가 1이라고 했죠. 그래서 1 곱하기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세제곱을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식을 정리를 해 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구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요 R 1m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면 R에다가 1을 두면 되겠죠. 그래서 3 입시론 0분의 1 볼트 퍼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공식을 얘를 알고 있어야겠죠. 구 내부의 전개의 세기. 얘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구 이렇게 있고 요 내부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 그리고 공간 전하 밀도를 줬을 때 여기서의 이 Q 전하량을 구하는 방법은 공간 전하 밀도에다가 최적을 곱해 줘야 된다는 거. 이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의 답은 2번입니다.
14번 한 변의 길이가 3m인 정삼각형의 회로에 2A의 전류가 흐를 때 정삼각형 중심에서의 자개 크기는 몇 암페어 턴 퍼 메타인가? 자, 이 문제 5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5번에서의 정삼각형 중심의 자개색의 공식 2파이 L분의 9i라고 했죠. 자,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준 단서를 집어넣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 L, 여기다 3 넣고요. 전류 2A 줬죠. 그래서 2A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하면 2파이 곱하기 3분의 9 곱하기 2, 얘랑 약분돼서 얘 3 남고요.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 3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고 가면 억울하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그 도형 중심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 그 5번에 해설에 들어가 있는 표, 그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5번. 전선을 균일하게 2배의 길이로 당겨 늘렸을 때 전선의 최적이 불변이라면 저항은 몇 배가 되겠는가? 이렇게 이런 전선이 있는데 얘 길이를 2배로 늘렸답니다. 근데 2배로 늘렸는데 이 최적, 이 전선이 가지고 있는 이 최적을 불변, 그게 똑같이 유지하려면 이 두께가, 이 단면적이 좁아져야겠죠? 네, 이 두께가 얇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최적은 면적 곱하기 길이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길이가 2배가 되었을 때 최적이 불변하다면 이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면 길이가 2배 있을 때 최적이 불변하지 않는다면 이 면적은 2분의 1로 줄어들어야겠죠. 예. 자,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길이가 2배로 늘어나면 면적은 2분의 1배가 돼야 길이가 2배로 늘어나기 전에 최적과 같아진다.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 그냥 처음에 최적, 면적 S 곱하기 길이 L하고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항을 구해보면 저항은 저항률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입니다. 그죠? 이때 이 길이를 2배 늘리면 최적이 같으려면 면적은 2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면적을 2분의 1 S로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번분수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저항률 곱하기 4 곱하기 S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랑 곱한 게 저항이죠. 그래서 길이를 2배로 늘렸을 때 저항은 길이를 2배로 늘리기 전에 저항의 4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 언뜻 들으면 좀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번은 2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반지름이 A메타이고 내부의 전하가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는 구내외 전개의 세기. 구내외 전개의 세기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여기가 구 내부고요. 여기가 구 외부입니다. 구 내부에서는 전개의 세기가 점점 증가를 하고요. 이 구 표면에서 이제 외부로는 길이가 점점 늘어날수록 전개의 세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 또한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는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7번. 무한히 넓은 평면 자성체의 앞 A메타 거리의 경계면에 평행하게 무한히 긴 직선 전류 I아가 흐를 때 단위 길이당 작용력은 몇 뉴턴 퍼 메타인가? 이 문제도 8번 문제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문제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답은 다르죠. 답은 3번입니다. 요거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무한히 넓은 평면에 A메타 떨어진 점에 무한히 긴 직선에 흐르는 전류가 I아일 때 여기에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1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 전기 쌍극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하나씩 봐볼까요? 전개의 세기는 거리의 세계제곱에 반비례한다. 전기 쌍극자의 전개의 세기에 관련된 공식. 전기 쌍극자의 전개에 의한 전개의 세기 공식. 보면, 전개의 세기 공식은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리와의 관계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맞지요? 그래서 얘 맞는 답이고요. 자, 2번을 보면 전개의 세기는 주위 매질에 따라 달라진다. 자, 전개의 세기는 그죠? 요 입시론이 있으니까 매질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전율이죠, 유전율. 매질이 유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율에 따라서 이 전개의 세기가 변하겠죠. 예, 그래서 얘도 맞는 답이고요. 3번 전개의 세기는 쌍극자 모멘트에 비례한다. 예, 비례한다. 쌍극자 모멘트. 요 M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예, 비례하는 거 맞죠? 예, 쌍극자 모멘트가 커지면 전개의 세기도 커지겠죠. 예, 작아지면 전개의 세기도 작아질 겁니다. 이런 관계를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자, 쌍극자의 전위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쌍극자의 전위 공식. 얘도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예, 이 거리의 공식은 거리에 비례하긴 하는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네요. 그죠? 예, 쌍극자의 전위는 거리에 반비례가 아니고 제곱에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18번은 틀린 내용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기 쌍극자의 전위,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 얘 꼭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전개와의 그런 공식에 대한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아요. 예,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18번에는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서 무한 평면 도체의 표면으로부터 2m인 곳에 점전하가 4쿨롱이 있다. 점전하가 받은 힘은 몇 뉴턴인가? 자, 이거 영상력 구하라는 얘기죠. 우선 전하에 받는 힘을 구하는 공식은 쿨롱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F는 4파이 입시론 떨어진 거리, 여긴 D라고 하겠습니다. D의 제곱 분의 Q1, Q2로 구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Q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Q를 하나를 더 만들어줍니다. 어디다가? 이 떨어진 거리만큼 반대쪽에다가 이 전하를 하나 더 만들어줘요. 임의로. 그런데 이때 전하는 이 Q와 전하량은 같고, 4쿨롱 같고, 방향은 반대인. 그래서 부호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쿨롱인 이 점전하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전하를 거울에 비친 전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영상 전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쿨롱, 이 전하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럼 얘는 4 곱하기 마이너스 4 나누기 4파이 입시론 떨어진 거리가 2m에 똑같이 떨어진 거리 2m니까 4m가 되겠죠. 그래서 4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여기 써놨죠. 그래서 4파이 입시론 제로 곱하기 떨어진 거리 4의 제곱분에 4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해주지 않고 그냥 4를 해준 이유는 부호만 바뀌는 거지 크기는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4로 해주는 겁니다. 방향을 만약에 물어본다. 어떤 흡입력이냐 아니면 반발력이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는 부호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 그냥 크기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4로 곱해줘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파 입시론 제로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데 4의 제곱은 얘도 4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서 4파 입시론 제로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공기 중에 유전율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상력 구하는 공식,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영상력의 요 영상전하의 의미, 그리고 영상력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 요거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판 간격이 D인 평행판 공기 콘덴서 중에 두께 T이고 비유전율이 입시론 S인 유전체를 삽입하였을 경우에 공기의 절연 파괴를 발생하지 않고 가할 수 있는 판 간의 전이차는?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전기자기야 기출문제 해설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회차에서는 좀 연습할 수 있는 좀 계산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것도 간단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거 만났을 때 이런 문제들 만났을 때 연습 많이 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암기해야 될 그런 문제들 꼭 암기해 주시고 넘어가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기출문제 풀이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